줌으로 신청하셨는데 나오셨어요? 궁금했어요? 왜 왔어요?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난 칠애기 거 이제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 칠애기가 뭐죠? 천상. 천상에서는 가제가 생각납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울 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행복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지내면 교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주변에 함께한 인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와 또 필요하다면 생겨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나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가 중요하다. 근데 거기 중요한데 중도 해놨죠. 가하게 하지 말고 중도적으로 해라.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내가 행복할 때 불행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중도적인 삶으로 향하게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즐거울 때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러면 소그룹을 한번 나눠가지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들 나눠보세요. 그동안에 오늘이 이제 8회기인데 7회기 때의 경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8회기 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처음에 그 심리학이나 상담 공부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불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경험 전과 경험 후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8회기 동안에 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이제 그 달라진 거를 크게 나눠보면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경험하거나 대상을 경험하거나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의 변화, 그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그게 나를 보는데, 나를 이해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인간관계나 뭐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나누면 내가 나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도 내가 감정을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 내가 세상을 본 눈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한번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안 하지. 같이 있더라고요. 막 반가워요 이러는데 여기서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좀 더 알아주고. 너무 많죠. 불교 쪽으로, 중국에는 불교 쪽 공부를 더 깊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또 시설을 하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랬지. 양가 그때 마음 사람이지. 그죠. 이 정도는 누가 하는 것
이렇게 쏘가지를 넣게 좀 바꿔야 한 뭐 10배씩 5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어때요? 차이가 뭐 같습니까? 재미없어서 안 나가요. 왜 재미가 없어요? 원하는 얘기를 안 해서. 또 아무튼 친구들이나 모임에 가서 얘기할 때하고 어때요? 조심성. 그래요. 여기서는 어떤 적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에 가보면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긴 한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여기에 맞게 대화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충고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특히 처오기에는 그러시는데 소그룹에서요. 근데 이제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꾸 훈련이 되면,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존중하고 나에게 맞는 시간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10분이면은 대충 3시 하면은 3분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4분을 하고 5분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무지와 탐욕이 같이 개입된 건데, 우리는 무지와 탐욕하면 엄청 그 심각하게 막 교리적으로 막 무지 연기를 모르고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 시간이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연기적으로. 그런데 4명이 있으면 10분이면 22분 30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4분을 얘기하면 그거 탐욕이고 무지예요.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시간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서로 영역을 지키면서 예의를 가지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시선을 돌리든가, 아니면은 나눌 때도 4명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3명한테 골고루 이렇게 시선이 3분의 1씩 가야 되는데, 한 명한테 더 2분의 1이 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좀 자각을 하고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교정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평소에 어떤 직업이냐,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질문한 게 아닌데 답을 하고, 그런 게 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나누기는 단순히 그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종합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훈련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는 안 되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예 이렇게 1, 2번, 3번 정해놓고 땡 치면 그 번호에서 그냥 딱 끝나게 했거든요. 그럼 엄청 화를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럼 제가 그 미움에 제가 밀려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네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여기 비군이 해관이고 부처님 앞이고 또 뭐 이게 지금 저 담당하고 있는 저 누구냐, 금혜 스님 같은 경우는요, 저랑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서 금혜 스님이 여러분 2번째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전 속으로 안 와도 되는데 개인 선택인데, 저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왔든 3명이 왔든 3명끼리 굉장히 재밌게 지내면 되고. 그런데 이제 금혜 스님은 이제 너무 좀 이제 애가 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왜 이렇게 쬐끔 오는가, 뭐 많이 오는가. 근데 제가 속으로는 괜찮은데, 저는 초를 치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제가 조금 착해져 가지고 이제 안 그래요. 금혜 스님한테 말 안 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
오늘 이제 좀 참고하셔요. 우리 줌에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떤 분 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배움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세요. 성장이.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서 이걸 가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 쪽에도 부정 쪽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좀 재미있어 보인다. 나도 좀 끼면 좋겠다. 그거는 매번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레이시아에 8박 9일을 갔다 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아무리 사소한 강의가 있어도 어떤 공짜로 제가 러시아 갈 때도 못 갔고 또 저기 일본에 아주 오래전에 거기 얼음 그 홋카이도 있죠. 그런 데도 못 가고 스페인도 못 가고 굉장히 못 갔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어느 날 응급실에 불려가서 누워 있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뭐 큰 후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아니야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어디 행사나 어디 떠나거나 이럴 때 제가 아주 뭐 그냥 작은 강의나 이런 거 바꿔도 되는데 또 휴강을 해도 되는데 안 간 거가 많더라고요. 그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억울하고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은 생은 그때 결심했거든요. 한 3, 4년 전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3, 4년 전에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바깥에 행사가 있으면 강의로 돈을 다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이걸 그때 정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너무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서 피드백 주신 거를 여기 못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좀 좋은 감사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명상 중에 자연스럽게 무상이라는 말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실습을 마친 뒤 무상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듣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쁘냐 하면요. 굉장히 짧은 명상이었지만 사실은 이 명상에 담은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내가 온전하게 명상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면 끝에 가서 통찰하는 게 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상을 통찰해라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적으셔서 그냥 반가워서 읽어드렸습니다. 과거의 또 다른 부류에 과거의 즐거운 경험에 힘들었던 경험으로 바뀐 기억들을 살피다 보니 생각보다 상처받았던 일들이 여전히 내리 속에 남아있고 감정들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여러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지켜보며 오히려 행복에 대한 집착이 더 컸던 것들에 대한 흔적이 크게 남는 모습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통찰도 상당히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지난 얘기에 대한 문사수 과제에 대한 물음에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2주가 지났음에도 바로 엊그제 일처럼 아수라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비교, 시기, 질투하는 나의 강점 자원을 재발견함으로 오늘의 천상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육도윤회를 오가며 감정에 터치하고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이분 굉장히 착하세요.
비교, 시기, 질투가 그것이 나의 강점을 보는, 나의 잠재력을 보는 사인이라는 거를 그냥 온전히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육도윤회로 오가는 감정에 터치하면서 보셔서 천상을 경험하실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행복과 불행이 같이 춤을 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상, 무아, 땡땡땡이니 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천상도는 즐거움, 희열이다. 내가 너무 행복에 빠져 일 때도 천상의 정신세계에서도 자각, 필요, 회복, 경험에서도 감사, 보시, 중요, 나눌 수 있는 중도적 삶으로 향하게 된다. 그 외에도 쭉 이렇게 나눠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요 정도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분 감사합니다. 혼자 치네. 한번 다 같이 쳐주세요. 이해 안 되지? 왜 안 넘어가나? 안 넘어가.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뭐 하세요? 지금 같이 막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하세요? 아니면 숨으로, 호흡으로 돌아갔나요? 호흡으로 돌아가신 분?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굉장한 그룹입니다. 이런 틈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긴장하거나 빨리 이렇게 숨을 안 쉬고 홀딩하면서 이렇게 막 기다리는 경우가 처음에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틈바구니 있을 때는요, 이 시간이 내가 짬 시간이라는 거 있죠. 짬 시간에 명상 훈련하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줌할 때 빨리 안 돌아가거나 뭐를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럴 때 그 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가 사실은 인생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어요. 그날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게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바꿔놓는데 뭐냐니까 이게 짬 시간 활용인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럴 때 내가 내 호흡으로 돌아서 숨 한 번을 잘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었으면 숨을 몇 번 쉴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다른 일상 속에서 그런 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앉아서 2시간 하고 3시간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그런데 이 명상 훈련에서 이 짬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나요. 나중에는 생명도 길어지고 위기 상황에서 이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이런 놀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르게 해주거든요. 오늘 짬 시간 방금 이럴 때 빨리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안 보시고 주의를 내 호흡으로 가져가 숨을 쉰 분들은 지금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회입니다. 마지막 인간도의 정신세계 이해와 치유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이 인간도에 대한 조금 더 잘 알아봄으로써 당연히 우리 삶을 좀 더 조화롭고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자, 인간 세계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을 잘 보셔요. 자아 정체성의 혼란, 자아 추구, 지나친 노력, 학습, 교육, 정보 수집 등 지성의 활동으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이 생각에 교통 체증에 걸린 상태다. 인간도가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가 보통 육도 하면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사막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삼선도가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지옥, 악이, 축생이 있고 천상, 인간, 아수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간도가 굉장한 찬스인데, 여기서는 주로 인간도의 순기능, 역기능 중에서 요거는 인간도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생각에 교통 체증에 걸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 통찰이 되면 아주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평소에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도는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지금 이게 뭐죠? 소화불량에 걸린 거라. 너무 많은 정보에 넘치네. 그런지 어떤지 생각해 보셔요. 네. 자, 그래서 인간도 이미지는 이건 뭐 특징이기도 한데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알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희망과 좌절, 또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며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세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런 상태 계속 희망과 좌절, 번민과 즐거움, 행복 이렇게 희노애락인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과거로 툭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 일을 원망하거나, 심하면 뭐예요?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좋은 것이면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를 온전히 살기 어렵고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 미래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미래로 가면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하면 강박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간도의 이미지는 이런 그 굉장히 많은 이 압도되는 정보와, 지금 우리네 집에도 요즘 보면, 옛날엔 그래도 뭐 큰 물건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집이 작았는데, 요즘은 지금 너무 넘치게 많아가지고 거의 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지금 압도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어지러운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10대 후반에 20대만 해도 조언을 한번 받기를,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외로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내 방을 묻더라고. 방에 뭐가 있냐. 근데 상대적으로 방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방을 제가 바깥으로만 내도니까 약간 역마살도 있고, 근데 그 조언하기를 방을 좀 꾸며보면 어떠냐. 방에 약간 좀 좋아하는 물건도 갖다 놓고, 그때 이제 녹음기 있죠. 그런 거 좀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내 공간이 좀 아늑하고 나에게 좀 안정을 주지 않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제 방이 약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를 마셔보니까 그 약간 운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지금 반대로 너무 넘치게 집안에 물건들이 많아갖고, 책들도 너무 넘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뭐 맨날 다닐 때마다 책을 다 정리하고 다녀도 또 가는 곳마다 책이 꽉꽉 차거든요. 그래서 막상 버리려고 치면, 뽑으려고 그러면 또 쉽게 잘 안 되죠. 결국은 아유, 내가 이게 죽어야지 알아서 처리되나 이런. 그래서 물건이 지금 반대로 넘쳐서 그래요. 그럼 내가 뭐를 빼내고 뭐를 정리해야 내가 좀 약간 좀 가벼울까?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물건이고요. 이제 심리적인 걸로 가면, 인간도에서 고통체증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생각의 체증에.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가벼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도 중에 한 개예요. 인간도에서는. 여기 숙제는 지금 안 나오는데 미리 제가 이제 문사세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구주는 없으니까 이제 문사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인간도가 주로 테스트해서 이제 오늘 한번 또 마치고 해볼 건데요. 내가 주로 인간도의 상태라면, 내가 힘겨울 때, 뭔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무엇을 내려놓으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내가 좀 가벼워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힘들다, 괴롭다. 줌에서 안 들려요? 줌 괜찮습니까?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인간도에 있는데, 내가 주로 인간도에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의 교통체증에 걸린 사람? 주로 비교하고 암만이 많은 경우예요. 견해가 많아, 주장이 많아.
그런 경우가 인간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에 내가 좀 관계가 힘들거나 뭔가 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좀 더 가벼워질까, 편안해질까. 뭐 그게 친구하고든 자녀하고든 직장에서든 인생의 삶에서든 똑같아요. 그런 순간 잠깐 멈추고 숨 한 번 쉬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조금 가벼워질까, 이 생각을 해보십니다.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인간도의 역기능입니다. 그 인간도의 역기능은 뭐냐면 자아 정체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는 게 뭔가, 왜 사는가 이런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신념, 왜곡, 믿음, 뭐 관념 이런 편견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도의 순기능인 타자와의 소통이나 이해, 존중, 지혜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 인간도 역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자아상하고 실제 현실적인 내 자아상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숨기거나 억압하거나 변명하고 부정하는 일에 나의 온갖 지식과 논리와 그런 노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온전하게 또 소통하기가 어렵겠죠. 또 뭐 그게 안 맞으면 감정이 기복이 커질 수도 있고 혼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단순하게 가면과 내 내면은 점점 악마가 마구니가 많이 생겨나게 돼서 그 겉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내 자아상 그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진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갈등 관계가 되면서 내면이 복잡하고 편치가 않아지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 얼굴이 편하지가 않게 되겠죠. 좀 부담스러운 형들이 있잖아요. 왜 따지고 조금 간상적으로 이렇게. 예. 인간도의 순기능은 뭐냐? 자아의 영기적 실체를 깨닫고 보리심과 원력이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이 프로그램은 잘 생각해 보세요. Recovering the Human Spirit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돌아가자는 건데, 그런데 인간도에 있으면 유일한 찬스가 있잖아요. 이건 교리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축생에 있을 때는 오로지 욕망에 그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수라는 당연히 질투의 하신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고 비교하고, 지옥은 분노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너무 그 갈망 그거에 대한 걸로 집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천상은 아주 빠져 있으니까 안 되고, 오로지 인간도에서만 뭐예요? 내가 진일보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조건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관념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막 정보 수집을 이렇게 가가지고는 어지러워서 내가 가볍지가 않는 거예요. 온갖 이것저것 막 갖다 끌어놓으면 마치 내 집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어지럽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그럼 순기능은 뭐냐? 내가 이렇게 인간도에서 굉장히 잘 인간도가 돌아갈 때는 어떠냐? 내가 영기적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받고 인간의 존재로 이 세상에 왔을 때도 뭐예요? 홀로 그냥 뭐 절대적으로 훅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연으로 해서 영기적이다. 누군가 인연을 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영기적 존재, 내가 뭐 연기를 뭐 이해하고 뭐 깨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수용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아예 내 존재가 생존 자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영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기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기적 존재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뭐죠? 보리심과 원력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타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쭉 뭐예요? 긍정적인 우리가 가진 그런 선한 그런 역량들이 그대로 잘 발현이 된다. 반대로 머리만 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내가 진짜 온몸으로 가슴으로 인식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하니까 우린 연기야 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엮이는 거예요. 가짜 보리심 원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짜 보리심 원력은 굉장히 주장적이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고적이에요. 그래서 반대자를 숙청해요. 그러니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복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뭐 심지어 유식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역기능은 뭐냐? 그러니까 인간도가 되면 무조건 뭐 되는 게 아니고요. 역기능은 여전히 인간의 그런 거를 갖고 있다 해도 이게 가짜 보리심 원력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누구를 돕자 어떻게 하자 근데 그게 굉장히 선한 주장이긴 한데 그 이면을 가면은 내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육식에서 언어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밑바닥에 가면은 이 칠식의 에고 자의식 레벨에 가면 아주 달라져요. 이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형태를 보면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그 이원적으로 분리하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게 없어지고 주장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보리심이고 원력인지 아니면은 가짜 보리심이고 원력인지는 그 사람의 의견의 반대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대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 반대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나는 그럼 지금의 나는 인간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사이를 오가면서 정서적으로 그냥 뭐 희노애락 계속 이렇게 하겠죠. 어때요?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상대를 좋아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게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 또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나하고 너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동물로서 이게 왜 순서가 이리 되는지 인간도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이 인간도의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AI한테 그려달라 했더니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앞에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희노애락의 생주이멸이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거 뒤에 저 아래 위로 마구니들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올 때도 여기는 굉장히 자연 그대로라면 두 번째 중간 거는 거기 숨은 마구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짜 보리심이나 원력이 숨어 있을 때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아예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크게 심각한 뭐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그러면 또 인간도에서 만들어낸 노래를 일단 감상을 좀 해보고 이 노래 첫 번째는요. 그 이미 들은 분도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우리 그 스님들이 가끔 야유회나 가면은 불렀던 멍텅구리 그 멍텅구리를 랩으로 만든 건데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이게 컨트롤 키로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그게 진짜 멍텅구리지 100년도 못 사는 life 근데 1000만년 살 때 fight 쓸데없는 것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으로 지내는 게 그렇게 두 번째 곡은 마이크 켜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모르지만 씩씩하게 대표로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곡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그 속에서 압도적으로 어떤 다른 그 오도의 이런 형태가 보이는 집단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살려고 하는 애쓰는 게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어느 날 밤에 제가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찡한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안 하고 이걸 이제 우리 초파일 버전이나 그렇게 우리 절에 이제 그 형태로 하자면 초파일에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좋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버스데 파티를 하는데 아직 행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인간의 심리 상태는 아니에요. 육도 중에. 그죠? 금방 답이 나오죠. 또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 이게 좀 맛있는데 지금 안 온 사람 누구 갖다 주고 싶어. 그것도 그럴 때도 인간의 심리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행사를 하고 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챙겨서 먹어야지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인원이 엄청 많게 되면은 이번 초파일에도 뭐 어떤 분이 어떤 절을 가는데 너무 인원이 밀려서 자기는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이제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통해서 그 전달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쬐끔하게 하기 때문에 미리 초팔 행사 때 오는지를 확인받고 그 인원에 대해서만 음식을 준비하고 아예 딱 나눠줘. 근데 이제 그게 인원이 많아지고 한국 실전이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막 다른 사람인데 나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 보면 내 것도 못 찾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전시는 아니거든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나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고 내 생존과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숨 한 번 쉬고 좀 조용히 이렇게 그 질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초파일 버전은 가장 많이 이런데 제가 있으면 아마 체면을 갈고 줄을 세울 텐데 그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등을 달 때도 그렇고 그런 질서 같은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단순한 그냥 일상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자, 치유를 인간 이해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 정신세계 이해 치유를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인간도에는 자아에 대한 무지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고타마 시타르다 즉 붓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 중에서요 인간도에는 뭐 각각의 도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상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도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도에서의 우리의 치유는 뭐예요? 부처님처럼 수행의 길을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만 된다. 그냥 인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인간이 결국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인정 동물이라 그러면 뭐 인간이 특별히 다른 무엇인 줄 아는데 아니 어디로 봐서 동물이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이 그래봐야 그 고기가 그 고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하는 거나 내 마음을 유지하는 거나 어느 한계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자각이 없이 뭐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거나 가지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이 왕자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해 가야 된다. 치유를 하자면
또 이게 안 움직이네. 우리 덕산심이 없으면 진행도 안 되게 생겼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도에 나타난 고타마 시타르타의 모습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답은요,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요익중생, 갈로에가 요익중생 어떻게 하라는 거냐? 위로는 뭐예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라기보다 우리가 그냥 관계, 평등한 관계에서는 중생, 중생끼리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돕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실로 이고등락이 우리의 존재의 생존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실천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그 대상으로서 내 자신을 먼저 구제해야 되는데 자기 구제는 빼고 타자의 구제를 나선다? 그거는 곤란하죠.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을 먼저 구제해야 되죠. 우리가 수행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아예 정말로 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경지까지 갔으나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워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그저 평범한 중생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내하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지도하는 그런 친절한 스승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나를 안내하고 가르쳐가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놓아야 된다는 걸 해놨습니다. 또 안 돼? 덕산스님 또 안 된다. 왜 이게 자꾸 안 될까? 좀 전에 됐는데. 왜 덕산심이 하면 돼?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눌러요. 그런데 안 돼. 이제 되지. 그래. 자, 또 지금 그럼 중생을 이롭게 하고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를 중생과 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이런 중도적 실천이 있고 또 유식이나 기신론이나 가면 다 다양. 기신론은 육바라밀 나오는데 유식으로 가면 유식 오의 수행이 있고 각각의 이 형태는 다 달라요. 네,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무도를 하나의 그걸로 내놨는데요. 내가 이제 일단 내가 나의 스승이 되고 한데 시무도의 정통적인 우린 지금 뭐예요? 지금 범부각에 있어요? 상사각에 있어요? 범부각에 있냐 상사각에 있냐에 따라서 이 시무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범부각에 있는지 상사각에 있는지 일단 좀 진단을 우리 가볍게 해볼까요? 기억나세요? 범부각에서 상사각 도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랬는데 자, 상사각의 특징이 뭔가요? 모양과 이름에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안 끄달려. 그럼 내가 상사각의 수준인 거야. 근데 지금 모양과 이름에 끄달리면 뭐예요? 범부예요. 그럼 범부, 그러면 이제 지금 인원이 어디에 맞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나는 뭐 명품이든 뭐 어디 아파트 몇 평이든 뭐 옷이 뭐 누구 디자인 전혀 얼마짜리든 백화점 물건이든 시장 물건 안 가려. 몰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압도적인 범부로 수준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상사각이란 것은 그 이름과 모양에 절대 끄달리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 굉장히 이쁜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도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과 뭐 이 낮은 아무 지장 안 받습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냥 범부로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가을에는 또 그냥 범부가 됐든 뭐 상관없이 상사각 수준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5월의 마지막은 그냥 여전히 범부 수준에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시무. 이게 이제 시무도에서 우리 절에 가면 벽화 많이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교리적인 건 그냥 따로 공부하시고 인터넷에서.
예, 원래 이제 도가에서 보면 8단계까지 해놨는데 이제 이 불교에서 가감선설을 하는 분이 10단계까지 해놨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좀 감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는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쨌든 어떤 상황에 살다 보면 좌절과 내가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떤 그 힘든 걸 당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 좀 알고 싶다. 이런 때가 오죠. 그리고 도대체 세상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페마 초둔이라고 하는 서양 비구니 스님인데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 미국에서 워크숍 같은 거 하면 금방 이거 끝나.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래갖고 이제 절에 가서 최초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티베트로 출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인생의 고를 겪었어요. 좌절을 하죠. 배신감과 분노. 그러다가 이런 분노와 좌절감, 이런 인생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하다 우연히 이제 절에 만나게 됐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도 그래가 어쨌든 저를 봐도 그냥 계속 조금 나아지면 또 뭐 그리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기가 되는 분들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도 계속 만나도 또 실패하고 또 울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이게 수억 년을 거치면서 수억만 겁을 거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으로 딱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는 전역을 안 경험해도 딱 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고 각각이 다양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 여정이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 뭐 열등하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형태든 그 자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계속 하려면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 내가 수행을 해야 돼. 근데 각각이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그건 이제 기신론에 가면 좀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어쨌든 내가 살다가 큰 위기나 지금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뭐냐 사는 게 인생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를 거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뭔가 내가 누군가 이 찾아난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러더니 찾아 나섰더니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발자국 진짜 나가 뭔지 이게 이 발자국을 발견을 한 단계가 2단계입니다.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누군지 조금 잡혀요. 내가 이런 계속 왜 안내해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을 느껴라. 그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차려라. 아까 여기 그 소감문에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고 내가 집착을 받고 그죠? 내 그 괴로움이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몸에 있는 걸 봤다. 내가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거, 인정받는 걸 갈구한 거 봤다. 이런 잠깐 언급된 거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소감 봤어요. 그거예요. 그게 소의 발자국이에요. 내가 느낌을 받고 감각을 받고 감정을 보고 기억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보고 상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어. 명상하면서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자국을 봤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그 아예 소 자체를 본 거야. 흔적을 봤다가 이번에는 소를 본 거야. 그러니까 더 뭐예요? 더 강력한 내 감정, 질투를 본 거죠. 그리고 미움을 본 거고 분노를 본 거고 뭔가 이걸 봤어. 그래서 이 질투를 보고 미움을 보고 비교하고 갈망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보세요.
그 이제 질투를 잡았어. 내 질투를 갖고 내가 이 질투를 하지 말아야지. 일주가 어디 나갔나 이렇게 미움 분노를 이렇게 갖고 다루는 거야. 질투를 안 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또 질투가 돼. 그 인간을 보니 또 화가 나고 막 치밀고 이래 갖고 또 화가 감정이 나요. 억누른가 이렇게 하는 이 단계가 이제 씨름하는 단계 두고, 지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 소가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적인 자기의 부분을 넣어보라고. 욕심이 되든지 아니면 비교하고 있든지 질투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어떤 갈망 욕망이 있든지 아니면 뭐 그게 심지어는 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뭐 아무튼 이거 넣어보라고. 이 항소를. 그래 그걸 붙잡고 내 뜻대로 막 조절을 하려고 해. 내가 좀 안 그러려고 해.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소를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잡은 거예요. 그게 질투든 분노든 욕망이든 갈망이든 집착이든 잡았습니다. 그 이제 뭐고요? 이게 얘는 이제 그 질투를 잡아가지고 그 질투를 내가 계속 있는 그대로 허용도 하고 계속 명상을 하면서 해서 지금 소를 먹여 기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까 소하고는 좀 달라졌죠. 근데 되게 앞에 요 단계에서 거의 다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묘한 그 자기 조작이 일어나거든요. 생각의 조작을 일으켜서 없는 것처럼 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걸로, 보통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이걸로 맞받아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 있죠. 얘 이게 보일 때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견적이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보이거든요. 사실인 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 상대 쪽으로 이렇게 투사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이라고 보지를 않고 이거는 저 상대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난 열심히 사는데 저희가 괜히 나를 질투한다고 거꾸로 상대가 질투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뭔가 억울하게 이런 거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 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씨름해서 지금 먹인다는 것은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고 내가 이걸 인정하고 또 이걸 받아들이면서 옆에, 근데 여기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옆에 요 송강사 벽화인데요. 여기 보면 좀 더 실감 나죠. 그림이 설명이 훨씬 친절한 세밀하지 않나요? 열심히 소를 막 닦고 있잖아요. 막 씻기고 닦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받은 나나 원망하는 나나 질투하는 나나 분노하고 있는 나, 뭔가 이런 이게 수치심이든 아니면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거를 내가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유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위로들이 있죠. 이게 지금 소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 상처의 연고를 발라주고 때로는 먹여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좀 안 되는 거야. 그건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길을 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우기가야. 이제 내가 질투가 올라와도 왔다가 그냥 내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이제 질투를 어떻게 안 해도 내가 두렵지가 않아. 질투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도, 아니면 분노가, 화가, 아니면 뭐 비교하는 게 우월감이 또는 열등감이 또는 불안이 이런 게 있어도 이제 내가 이렇게 다 그런 걸 올 때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나를 어떻게 볼까, 그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미리 조심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내대로 이제 애를 이제 수고하면서 그 나를 이렇게 잘 자꾸만 이렇게 기르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또 채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자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은 숨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뭐 나서 가지고 뭐 미리 산만하게 그렇게 뭐 어필을 안 해도 되고, 또 나를 칭찬을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그 부분에서 이제 내 안에 굉장히 수행을 통해서 이 여유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런 게 이 기우기가다 이 말이에요. 이 옆에 소를 보면요, 다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닦은 거예요. 이제 마음의 먹구름을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럴 때마다 소등에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뭐예요? 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 의지해서, 아니지, 돌이켜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명상을 할 때는 내가 막 산만하게 지금 뭐 떠들고 관심 있다도 명상을, 자 숨을 좀 쉬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주의를 돌아와서 호흡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어때요? 마지막에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에 대한 주의도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해서 이럴 때는 뭐예요? 이제 의지처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우기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호흡에 대한 의지 내라, 있는 그대로 그저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이 순간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어라, 머물러라, 이럴 때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러는 거, 저 스님 뭐하니 뭐하냐 이렇게 있으면 아직 기우기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엔 되기도 하고, 여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어느 순간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우울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월감이 강했거나 아니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는 뭐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막 이게 놓아진 상태입니다.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인정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그 상태로 내가 어디로 돌아와요?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우처가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집 사이즈인지 집값인지 각각의 기우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불편하거나 내가 평소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내가 힘으로 삼는 나의 안전대가 어디냐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정년을 했으니까 정년에 다가온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현직에 안 있고 돌아오면 이제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커지잖아요. 예, 나를 안 찾는다. 그러면 아니 연금인데 무슨 상관이냐, 제가 그러면 연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진 것 다 놓고 내가 진짜로 편안하고 의지한 데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기신론으로 가면은 아까 처음에 할 때 3기 했었죠. 그 보통 멋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처럼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나는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충분한데도 계속 모아야 되고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한데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처가 어디냐. 나를 닦으면 뭐예요? 이 흰소들 탄 것처럼 피리를 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닦고 있지 않고 계속 뭐예요?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평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나 문화가 주는 무슨 소위 말하는 돈이나 무슨 뭐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의지처를 알게 모르게 삼고 있으면 이 불안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런 거는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또 개인적인 그게 될수록 기본적인 건 되는데, 그 기본이 이게 한계가 없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안 닦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닦아가는 스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면 불안을 만나서 작업을 하고, 우울이면 우울을 작업하고, 비교면 비교, 질투면 질투면 화 이렇게 한두 개만 작업하면 그 밑둥은 똑같거든요. 그 밑바탕에 둥에 가면은 우리 저 육도윤회 보셨죠? 탐진치 있었던 것. 그 밑둥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타고 들어와도 결국은 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 점점 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 기후 기간은 불가야.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닦은 게 아니라 그냥 똥 배짱으로 자기가 자기를 왕따 시켜놓고, 자기가 모든 사람 다 따시켜놓고 뭐예요? 자기 안에서 그냥 뭐 남이 뭐라 하든 막 내 잘났다고. 이거는 진짜 기후기간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닦고 먹구름이 다 제거되고 나면 목동으로 다 편안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망우존에 손은 있고 목동만 남아있다. 더 이상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씨름하고 붙잡고 있던 트라우마 상처가 없는 거죠. 작업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나를 부여잡고 잡아당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 앞에 갔을 때도 뭔가 이게 내가 들고 가는 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왠지 뭘 뭐 줘야 만나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내가 그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닦아가면 손은 있고 목동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예요? 내가 그 불안이든 뭐든 그런 나를 옥조이게 했던 이런 상태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내가 온전한 나로 있어요. 그 온전한 나는 지금 여기 거의 뭐 휴식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눈을 막 부릅뜨고 뭘 찾거나 뭘 들어야 되거나 냄새 맡아야 되거나 이렇게 이러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고 냄새 오는 걸 냄새 맡으면 되고 촉감 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야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건 불안이든 우울이든 뭔가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점 뭐예요? 나조차도 잊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조차도 잊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절로 내 원래의 있는 그대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구를 돕게 되냐? 내가 편안하니까 뭐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애써서 무리하게 막 이렇게 없는 형편에 짜내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누구를 괴롭혀 가면서 뭘 좀 막 짜내 가지고 뭘 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편안한, 수행한 사람들은 편안한 수준에서 형편대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어울린다 이 말이죠. 막 하는데 내가 막 골이 아프고 뭐 어지럽고 막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고 따지고 이러면서 뭘 세상을 돕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진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심우도가 이상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실습을 해봐요. 이제 실습. 그러니까 자,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습. 우리가 명상 이제 먼저 하기 전에요. 명상이 뭐냐? 명상. 여러분 지금 뭐 앞에 시작 명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명상하시면서 명상이 뭐 같아요? 명상. 크게. 알아차림이 명상이다. 네, 그 중에 하나 얘기해요. 또요? 크게? 멈춘다. 네, 좋습니다. 명상에
명상이 멈추는 게 명상이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네, 사마다 그 명상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알아차림을 하니까 윗바산의 한 명, 사띠의 명상이기도 하고, 마인드풀리스요. 또요?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현재에 현존하는 거, 내 명상이,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육도에 대해서 잘 말했던 초감투림바 린포체가 한 얘기인데요. 명상은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랬어요. 명상이 뭐냐? 명상이 나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합당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시장 명상하거나 명상하면서 여러분을 경험했나요? 자기를 경험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계속 경험했나요? 나를 경험하나요? 그래서 자 우리 육도윤회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실습이 지금 시무도 실습을 하되 여러분이 시무도를 보시면서 이 10단계 쭉 해서 어때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으려면은 그 육도에서의 내 메인 그 핵심 감정이 내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데 일단 그걸 찾으신 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닦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닦아야 하고 닦아야 한다는 걸 알았고 닦고 있는. 네, 좋습니다. 또 손 드신 분? 모구. 네. 두구에서 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잡은 것이 뭡니까? 물어도 될까요? 대답 안 해도 되고. 아니 그 시무니까 소가 뭡니까? 본인에게서 소는 뭡니까? 비교입니까? 네, 좋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육도에서의 천상도입니까? 네, 천상도인데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이나 뭐에 도취된다. 자기에게 그래서 타자에 대한 연기적 관계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본인을 사랑한 것에 비해서 타자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모구를 하고 있다. 관계에서. 네, 좋습니다. 비교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줌에 계신 분 중에 말하실 분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서로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소는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무도를 들으시면서 잡으신 분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줌에서? 아무도 없어요? 네, 손 드신 분. 네, 저는 망우존인 7단계 정도를 겪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단계, 지금은 7단계가 뭡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러면 그 소는 무엇입니까? 옆지기 옆집? 옆지기 남편 남편 옆집.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남편분하고 잘 지내시겠네. 네. 그래서 이 RH에서 이 공부한다고도 남편분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비밀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남편분이 뭐가 좀 변했다 이런 피드백이 안 하시던가요?
변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줄었고 예. 서로의 각자의 일을 알아서 나눠서 하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각자가 자기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 더 마음을 두다 보니 좀 더 서로가 편해졌다. 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혹시 줌에서 한 분 더 나눠주실 분 계세요? 줌에서 나눠주실 분. 네, 김명희 선생님. 네. 제 마음은 소가 입전수수, 세속으로 돌아가서 중생을 돕는다가 제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조구, 모구 2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에 있는 거. 한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노력에 비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질투, 비교, 이게 늘 항상 있어서 네, 이상적인 저와 현실의 저의 그 간극이 너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이상적인 인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의 또 다른 분들도 각자의 소를 너무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면 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교 질투니까 아수라 영역이에요. 그죠? 네, 아수라의 영역에서 지금 시작하셔서 2단계면은 시무에서 소의 발자국을 보셨네요. 네, 조만간에 이렇게 발표를 하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취월장 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시무도 이제 우리 지금 범부각에서 얘기해요. 자, 범부각에서 방학 동안에는 나에게 있어서 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네, 나에게 있어서 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어느 단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두구 하잖아요. 두구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잡았어요. 이거 질투다, 경쟁이다, 아니면 분노다, 이걸 잡는 단계가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가 출가 전인데 이제 이게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론 과정을 몰랐지만 출가 전에도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 과정으로 볼 때 이 두구 단계를 내가 통찰하는 순간에는요, 순간에 책을 뜩 덮고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맥주를 한 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구 단계를 내가, 두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아까 거기서 시무에서 이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 꼬리를 겨누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겨누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냥 보는 거거든요. 마치 강 건너 보듯이 타자처럼 막연히 보는데 그럴 때 확 닫아버리거든요, 보통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면 내가 부정을 해요. 그런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성격 유형으로 보자면요, 이게 전체 앞에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뒤에서 군정거리는 사람들 있죠.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체는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되게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내가 나의 소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를 덮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소를 보고 두구를 하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자기 도전적이에요. 내가
내가 질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 차에 거리가 있다. 이분 아까 얘기한데 그 외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수승해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교만심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내가 약하거나 무슨 열등감이 있거나 이럴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자기 패배적인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부정평향이 심한 거 있죠.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거나 이런 경우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상당히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내 소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견우 단계에서 슬쩍 볼 때요 벌써 내가 덮어버려요. 그래 딴짓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견우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견우에서요 득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득은 고삐를 잡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자기 도전 과정이고 이 자기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성격을 바꾸는 거죠.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좌절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절망과 때로는 굉장히 고독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쉽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아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걸 내가 알아야 이 과정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다음에 기후 기가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해서 망무존인 있죠. 소를 잊고 드디어 내가 소를 잊어야 이제 해탈이죠.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잊어지면 뇌도 잊어요. 굉장히 문제중심적으로 프리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부각의 해석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모구 과정의 득우와 모구 과정은 굉장히 뭐예요? 도전적인 과정이고 때로는 내가 왜 난 아닌데 세상이 누가 왜 이런 그래서 저항도 많이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너무 많은 소를 잡지는 마시고 6도 중에 한 개의 소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과정이 있는가 한번 용기 있게 또 해보시고 그 두구 과정에서 그걸 잡을 때는 잊지 말아야 게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지혜와 자비가 뭐예요? 새의 양날개 술의 두 바퀴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깨쳐가고 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항상 이 자비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많이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멋지다는 이렇게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때로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때로는 휴식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보상도 주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하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도 몸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불쑥불쑥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실습은 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타자를 보는 관점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또 이렇게 오늘 시간 여유 많을 줄 알았는데 질문 받을 시간을 놓쳤네. 제가 약간 흥분했나 봐. 여러분들이 소를 기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해 주신 분들은 아마 몇 단계를 이렇게 용기로 확 넘어갈 거예요. 다른 분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줌에 계신 분 줌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약간 시간이 좀 못하긴 한데 혹시 이대로 가는 것보다 그룹으로 한두 마디 하고 가실래요? 좋습니다. 소그룹으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해요. 자, 우리 지우스님 소그룹으로 한 10분 정도 그래? 아니 5분이니까 10분. 자, 소그룹으로 10분 보내주세요.
조금 마지막인데 뭐. 그래. 응? 그래. 고요. 그러면 저기 알아서 지우스님이 한 대여섯 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이제 데스키 신원하고 유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가능하면은 방학 때 이 좋은 이 환경 좋은 목당에 나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도 많이 하시고 공개사는 전에 우리 법사님이 먼저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한장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듯이 네. 원래는 3배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극구 반해서 반배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